네, 최윤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2월 19일이죠. 오늘이 2월 19일이면 언제 끝납니까? 내일 끝나고 3월 14일, 15일 고주에 한다는 것 같아요. 14일. 네, 지금 내가 핸드폰이 어디 갔어? 14일 주에 하면 네. 좀 3월 14일 주가 3월 둘째 주 아니에요? 둘째 주. 네. 3월 둘째 주인데 왜 3월 14일이죠? 3월 13일. 3월 13일 이야기 신용환 교수는 3월 13일 그러니까 이야기 그 주에 할 것 같아요. 그 주에. 목요일 주에. 그럼 3월 목요일 할 것 같아, 목요일. 목요일 날에. 그러면 3월 13일이면 안 내. 그렇죠? 근데 또 중간에 변수가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죠? 아, 근데 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중대결심 운운하면서 막 맨날 흡수하고 중대결심이래. 막 흡수하거나 네.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좀 있을 수가 있죠.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늦어지죠. 그렇죠, 늦어지잖아요. 근데 경선 그래도 절차를 나는 임명하는 게 밟아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알고 있고 이미 그다음에 평생 이것만 했던 사람이라 뭐 벌론 갱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한 3, 4일 정도만 집중해서 보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 임명해서 뭐 특별히 시간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입장에서는 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9명이 하는 게 좀 더 완전체고 더 안전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헌재 입장이 아니고 우리 입장이네.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헌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그쵸. 하는 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쪽에서 분명히 또 변론 난리를 재개를 치겠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다시 다 읽어줘라. 그것도 그렇게 길게 가면 3월 뭐 한 초까지 이 난리를 맞아요. 피고 평의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3월 25일 고주까지도 원래 가능하다고 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4월 달에 이 판사들의 그 2명 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4월 10 며칠인가 그래요. 네, 예. 4월 8일인가 뭐 18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3월 25일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기는 하지. 근데 네. 그것도 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마은혁 재판관이 사실은 했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9명이 완전체로서 당연하죠. 하는 게 네. 좋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변론 갱신해야 되니까 날짜를 한 번 더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지정해서 그동안에 상대방이 계속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 그냥 그날 갱신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알았다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종결해버리고 그럼 뭐 특별히 더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어차피 3, 4주 동안에 결정한다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10 한 4일경에 이게 대선이 끝나고 5월 한 13일쯤에 대선 끝나고 제가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꼭 3월 13일쯤에 전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지겹습니다. 다녀오세요. 제가 네. 대신할게요. 다녀오세요. 제가 너무 지겨워. 잘 맡고 아니, 있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어제 분위기 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9명을 다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전제로 보면 네. 현직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계엄 선포 이후로 탄핵시키는 결정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9명의 완전체를 꾸리는 게 일단은 하당하다 이렇게 보지만 네. 어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일단은 변론 다 끝내고 그렇지. 예, 최후 준술 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최후 준술이 있고 그다음에 평이 들어가서 한 2주 사이에 2주.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또 전제가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있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내놔야 되죠. 그게 다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최상목 씨가 저거를 그대로 그냥 그렇지 또 바로 임명 안 할 또 수도 있는 이번에는 거지. 또 바로 할 거야. 또 시간 끌려고. 그럼 모르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걸 헌재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끌고 가기가 매우 어렵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그구가 뭐 문영배 재판소장 집 앞에 그리고 또 다른 재판관들 집 앞으로 다 달려가가지고 저렇게 시위를 한다고 나 이제 그러는데 그만했으면 다들 좋겠어. 미쳤나 봐. 네. 그러니까 비록 9명이 못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후에
윤 대통령 파면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태로 끝내자고 하는 게 헌재 의지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어떤 경우든 예. 윤석열을 뭐 탄핵하는 데 있어서 뭐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려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정해서 하는 것이지 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가장 깔끔한 거는 뭐 8대 0으로 이제 빨리 결론 내리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8대 0은 확실할 것 같아. 아니, 그거는 확실하지 않나? 그럼요. 그럼 어떻게 어? 이걸 이걸 뭘 다른 뭘, 의견이 있을 뭐라고 수가 할 있겠어. 거야. 조지호 경찰청장도 6번인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대. 6번인가 전화해서 자신을 달달달 볶았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를 닥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끝난 거지. 자꾸 무슨 이야기하고 결론은 뭐 분명히 저는 이미 정해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어떤 경로로 가든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맞아요.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깔끔한 건 8대 0인데 절차적으로 가장 또 완결성 있는 거는 뭐 9대 0으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뭐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수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쭉 나온 것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왜 누가 만들었을까에 관해서 여인영의 진술을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가 좀 가늠이 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다. 김민웅도 촛불행동 대표고 비슷한 이유로 싫어했다. 이하경은 젊었을 때 회장집을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양정철은 부정선거와 관련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조혜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도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방송인 김어준은 여론조사 코스를 통해서 여론조작을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다. 유전무죄의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 김명수다. 이재명, 한동훈, 조국은 왜 부정적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부정선거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걸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술 마시면서 이거는 뭐 사감이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게 예. 양정철 박영선 박영선 네, 그 두 명의 이름은 이 정부에서 뭐 크게 쓰려고 언급을 하기도 했던 가끔 했지. 인물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여기 이런 게 들어가요? 양정철 이름. 뭐 어느 순간 자기하고 뼈 관계가 삐쳤어? 틀어지거나 했겠지. 그걸 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양정철 전 원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만났는데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를 했어. 네. 얘기를 했는데 양정철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뭐 이러다가 둘이서 언쟁이 오고 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니까 완전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윤석열의 대략적인 얘기를 듣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이 지시를 받아서 명단을 자기는 들었다고 하고 여인영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아마 김용현하고 같이 명단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누구야? 좀 잡아들이라고 얘기를 대략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명단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듣지는 못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은 뭐 이게 뭐 정치 검사들의 세계관인 거죠. 뭐 정치 검사들이 어제까지는 회장님 잘 만나다가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이 생기면 그렇죠. 바로 회장님을 나쁜 놈 되는 거죠. 인간 쓰레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비슷한 건데 양정철 이제 저 민주연구원장을 뭐 비서실장이나 뭘로나 이제 쓰려고 했을 때에는 부정선거를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 나라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뭐 어쨌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때는 뭐 혹시 한 발 더 나가면 뭐 부정선거를 앞으로 뭐
더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엄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부정선거를 뭔가 문제 삼기로 한 이상 그럴 때에는 중국에서 부정선거를 배워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재명, 한동훈, 조국은 뭐 설명도 필요 없고 우원식은 장적이 없는데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무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뭘 편파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니, 본인들 생각은 늘 편파야. 김명수 네. 대법원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뭘 만들었는지가 없잖아요. 그 설명이 안 되고. 그렇죠. 김민석 최고위원이 종북주사파 핵심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종북주사파가 뭔지도 모르는 얘기고 이거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니 근데 이것과 그리고 연결해 가지고 잠깐만. 이하경 의원이 젊었을 아니 때 이 이하경 가기 전에 종북 주사파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윤석열 씨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국가 세력이 대체 누구냐라고 민주당이나 야권 언론이 계속 질문을 했거든. 니들이 알겠지 라는 정도였단 말이야. 우리는 몰라. 반국가 세력이 야당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 관한 확답은 피했어. 근데 이걸 보면 김민석이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걸 보면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 야권, 시민단체 전부 다. 종교단체. 전부 다. 근데 라는 그게 거죠. 포고문에 나와요. 그렇- 윤석열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서 일거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포고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할 만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게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게 구체적으로 지지대명사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세 가지 부류밖에 안 나와요. 포고문 안에. 그럼 반국가 세력이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이유가 자기 정적 제거고 노상원 수첩에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2분의 1로 줄이고 특혜 폐지하고 선거권 선거구 조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싹 없애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국회를 구성하겠다. 우리가 예전부터 예상했던 게 그대로 똑같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그리고 부분은 독재 꿈꾸고 장기 집권하고 맞아요. 내 후계자 김건희로 임명할지 누구를 할지 모르지만 내 후계자 얘기 나오고 노상원 수첩에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꼭 짚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하경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죠. 예. 이하경 의원 젊었을 때 회장집 쳐들어갔다. 이게 난민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파 얘기를 뭐 여기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회장집을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젊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70년대. 젊었을 때 이하경은 젊었을 때. 그때 얘기를 뭐 이제 와서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어떻게 하냐 이 얘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했다. 여기다가 여론조작을 여기서 했다라는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론조작은 명태균 씨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윤석열이 생각해도 정말 어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이 사람들을 꼭 잡아가지고 뭐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계엄을 내가 기왕 선포하는 것이고 이 정치인들을 다 잡아넣어야겠는데 나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을 잡아넣어가지고 뭐 의견 해제도 못하게 하고 기왕 잡아넣은 거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아주 주관적이거나 이미 효력이 없는 얘기거나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다 덧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넣어야 되는 얘기를 막 이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 윤석열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얘기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근데 이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미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엄을 했고 그 계엄이 계몽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독재적인 발상입니까? 본인 생각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진심의 아주 깊숙한 마음속의 진심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영태균 씨 관련 등등의 뭐 이런 이유는 따로 있는 거고 자기와 김건희 지키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정당화해야 되겠으니 평소에 자기가 망상으로 의심하고 있던 모든 얘기들을 망상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뭐 사실은 상관도 없는
현실에서 뭐 부정선거를 잡으려고 한 적도 없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꺼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제 썰을 푸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민주당 국회의장, 부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뭐 물론 이제 당적이 없기는 하지만 예. 우원식 국회의장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실을 잡아야지. 이것저것 명분을 댄 것 같다. 예. 평상시에 자기가 보기 싫었던 사람들을 그냥 체포 명단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뭐가 한국가 세력이 한동훈이가. 예. 근데 한동훈 이름 집어넣잖아요.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또 역으로 보면 계엄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냥 계엄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빨리 체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도 어제 차기한 변호사가 한 이야기에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란 건 아니죠. 원래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있었지. 했습니다만 MBC 박문진 이사였고 이 사람이 원래 얼마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 예. 그게 극우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한국의 언론은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왜 그러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언론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개몽을 하려면. 근데 국민들한테 언론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나라에서는. 이게 전형적으로 내 생각만 옳고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전두광의 생각인 거죠. 맞아요. 전두광. 그러니까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예. 자기 뜻대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총선까지 패배하고 나니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명태균 문제 나오지, 김건희 리스크 계속 있지.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내 부하를 부리듯이 군 지휘관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아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의 명분을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에도 일정하게 명분이 있어야 따를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같지는 않은 거지. 내가 저것들 다 미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싹 잡아드리려고 계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말 듣겠어. 그렇지. 아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포장을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이런 어처구니가 거를 없지만. 믿는 자들이 막 박문진 이사도 되고 이렇다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판단으로 언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노조라는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뭐 전체도 아닐 거고 소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방송하고 이러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방송사 시스템이 운영이 돼. 누구처럼 이준석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문건 하나 집어넣으면 그거 바로 나불거리는 방송이 아니란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누가 뭘 특히 정신이 뭘 이렇게 툭 주면 그거 이거 좀 검토해보고 할게요 라고 하거든. 근데 이 인간들은 언론노조 저 상층부에서 언론노조 위원장이 뭘 이렇게 툭 주면 다 그거를 2만 명 3만 명이 그대로 하는 북한식으로 따라하는 건 줄 아나 봐. 기자와 PD들이. 이거 정신 나간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 사실은. 자기들이 정권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계엄을 해서 그냥 방송사 장악한 다음에 계엄군이 들어간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 말대로 보도를 해. 그리고 누구누구는 못 나와. 장성철은 가짜 참칭 보수니까 못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우파의 음모론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뭔가 일을 저질러 해야 돼. 근데 못해. 못하는데 언론은 자꾸 비판해. 뭔가의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민노총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이야. 우리 말을 안 들어. 애초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아.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하는 것들이야.
언론에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구실인 거지 그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비판하는지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저들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라고 일종의 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 적들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이걸 구성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곳곳에 그런 사고 방식들을 증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책임 회피예요. 면피하려고 하고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을 계속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욕심을 투사하는 거지. 그 개업 날에 윤석열한테 술 냄새가 났다는 이야기를 김종대 전 의원이 했어요. CBS 유튜브에 질문하는 기자에 나와서 제보를 받았다. 군사경찰 쪽의 제보고 군사경찰은 이른바 이제 합참 지휘 통제실에 들어가 있었고 그 지휘 통제실은 결심 지원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술 냄새가 났었다. 요 바로 이제 고발당했네. 김종대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바로 고발당했어요. 이제 무슨 정광석화 같아. 정광석화로 17일 날 이야기했는데 바로 고발당했네. 오늘 19일인데. 예. 그 관저에 누구예요? 그 할아버지. 간주한 갔었다고. 정진석? 아니, 아니, 그 누구예요? 관저 그거 미리 네. 그 자리 좋은지 안 좋은지 가서 봤다 그랬잖아요. 건진. 건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고소인가? 그때는 직접? 그때 고발 당했어요. 네. 그때 저기 건진 말고 그 머리 수염 하얀 사람 그래서 천공. 천공. 청공 그거 가가지고 미리 고소를 들렸다 당했어. 그래서. 네. 네. 그 부승찬 의원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그렇죠. 치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 뭐 아마 무효인 처분 나왔던 거 아무것도 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안 나왔잖아요. 예. 허위사실 이거 안- 명예훼손 유포 뭐 이런 김종대 건데. 의원이 이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치. 그냥 이거 술 고소할 먹었다는 걸 생각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 나보고 소설로 쓰라 그래도 못 쓰겠다. 이건 군사경찰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얘기를 그렇지. 하는 거지. 중간에 한 다리를 걸쳤다 하더라도 아. 어찌됐든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얘기하거나 직접 있었던 사람이 김종대 전 의원한테 말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 설명을 못하지. 근데 그때 정권 초기하고는 좀 달라. 그때는 뭐 이렇게 제보를 해준 사람들이 누구를 봤다, 관저에 누가 들어가는 걸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입을 닫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탄핵되는데 빤한데 나중에 이거 소송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군사경찰이 난 진짜 술 냄새 그거 느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웃으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 이자가 윤석열이라는 자가 예, 얼마나 이제 근본적으로 독재자입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걸 보면 그리고 떠든 걸 보면 생각하는 바를 보면 근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뭐 어쩌고 하면서 아닌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날 사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끈하게 이제 다 이제 하는데 국회 군대 보내고 뭐 전화해가지고 빨리 문을 부수라고 하고 얼마나 아주 뭐 예?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고 했겠습니까? 평소에도 막 그렇지. 하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데 한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때에 한잔 안 할 수가. 예, 이런 때 까야지 언제 깝니까? 그 시바스 리갈 이런 걸 해가지고 시바스리가 좀 약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독재자가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독재자에게 어울리는 술 어떤 술입니까? 시바스 리갈이죠. 그때 사실 로얄 살루트였대요. 아 그래요? 그럼 로얄 살루트였대. 그러면 보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보증을 그러면 정확해요. 네, 로얄 그때 살루트로 로얄 살루트였는데 시바스 리갈로 이렇게 딱 그 그레이드를 낮췄다는 그 이야기가 보라색 있어요. 보라색 그 자루 열어가지고 딱 오, 로얄 꺼내가지고 살루트로 봤네. 보라색 아니 자루만 봤습니다. 자루만. 김평도 가난하지 않아. 아니 가난한- 자루만 봤다고요. 가난한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집에서 맨날 양주 혼자 까먹고 그런 거야. 자루만 우리 봤습니다. 집에 있는데 보여줄까? 자루만 봤습니다. 병은 없고. 예, 뭐 뭘 드셨든 간에 아니 뭘 그 드셨든 간에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술 안 먹었다는 거죠. 본인 주장이 뭐 안 술이- 먹었단 말을 안 하는데 그냥 그래요? 술 한잔 났다는 거에 대한 고소고발만 있고 아, 그래요? 나 먹었네 안 먹었네 이런 얘기 없는데 아 그래요? 자기가 있어요? 직접 한 거 아니잖아요. 어? 자기가 직접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거 안 이것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했겠지. 대통령실이 왜 대리를 하고 있어? 지금 맨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진짜 다른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입을 틀어막는 그렇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 조지오 청장 얘기 우리가 했지만 이 사람은 뒤끝도 굉장히 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지오 청장이 결국 대통령의 말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봉쇄 지시도 안 따랐던 그렇지. 거고 현장 지휘관이 말을 듣지도 않았고 음. 국회의원이 막 타넘어가는데 국회의원 막 끌어다가 막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던 건데 뭐 다음 날 오전에 조 청장한테 윤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 그랬다는 거지. 그 조 청장이 야 이거 뼈가 있는 말이구나. 내가 국회 봉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개헌 빨리 끝났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표를 내겠다고 들은 사람이 바로 지금 서울청장 대리예요. 박현수야. 박현수. 경찰국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화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평가도 하잖아요. 굉장히 겁쟁이다. 쫄보다. 겁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렇죠.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끝도 길어가지고 비아냥대듯이 야, 니 때문에 뭐 덕분에 끝났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성공 못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것도 굳이 나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미안해서라도 전화 못하겠다 솔직히. 근데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하냐. 사람 쫌팽이가 아니고서야 사람이 보이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그 소음을 일으켜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려고 하는데 김희수 변호사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의 이 한마디가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요. 예. 지금 뭐 이것도 수사 철저히 해야 되고요.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계엄의 기획, 조력자, 그건 노상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언론에서는 내가 계엄을 기획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노상원이 이렇게 적고 아까 우리 이제 장기 집권 꿈꿨다고 하는 거 헌법 개정, 뭐 선거구 조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기획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장기 집권을 꿈꿨다면 진짜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잡아들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치광이 광인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자기가 검사인데 영장 없이 가가지고 다 체포해. 다 가둬넣어. 비형 벙커에 막 넣으려고 기획하고 여인영 사령관은 지시할 때까지만 해도 수사단장한테 야 우리가 구금시설이 있나? 왜냐면 자기가 구금시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금실에 없는 것도 몰랐대. 자기는. 그것도 몰랐다는 거잖아. 아 어이가. 그래가지고 비형 벙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몰라가지고. 근데 비형 벙커에 실제로 사람 잡아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아 끔찍해요. 옛날에 그 남산 대공분실 같아. 도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공분실보다.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빼고. 왜 나는 노영이는 봐지. 왜? 나는 좀 봐줘야지. 왜? 박영수랑 친하다고? 아니 난 체육이랑 친하잖아. 최욱이랑 친하다고? 나는 좀 봐줘야지. 세트로 묶여서. 최욱은 왜 없었을까? 체육 이름이 없잖아요 거기에. 아니 100명에서 200명 사이라고 하니까 지금 네.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만약에 아니 체육 이름은 없었어요. 명단 작성이 아니 그러니까 수첩에. 언론인들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라고 하는데 이 100명에서 200명의 실명은 없어. 없으니까 그 실명 명단이 없지만 아직 공개가 없네. 안 돼서. 아니야 그래도 김어준급인데 김어준 이름은 있고 네. 이 사람은 김어준보다 지금 저기 구독자가 훨씬 많은데 없잖아 이름이. 최욱은 체육 226만인가 그래요. 최욱은 재미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도 가끔 보면서 웃었겠지.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야 재밌다야. 새날에 뭐 이러면서. 권현문 PD는 왜 없는지 궁금해. 거기도 100 몇십만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영향력은 있는 사람이고 특히 네. 민주진영에서 엄청나게 민주진영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네. 그럼 권현문을 넣었어야지. 이름을 몰랐나? 몰라. 아 정기환을 왜 안 넣어? 정기한 이름 왜? 몰라. 정기환 이름도 몰라? 네, 이름 몰라. 서운해요. 안 이름 들어가서?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빼. 그런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름은 평범하게 지어야 돼. 네. 특별하게 막 짓지 말고. 그리고 자칫하면 정기환은 특별한데. 나중에 이제 사람 죽일 때랄지 감금할 때 이럴 때는 이 나중에 이제 수사 단장이랄지 그 급 수사 계장이랄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인데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제가 사실은 지금 빠져 있는데 명단에 맞아. 제가 사실은 종북 좌파야. 제가 주는 핵심이야. 쟤를 왜 빨리 안 집어넣었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수사단장이 노상원이 원래 한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밑에 계장이나 차장이나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쓱쓱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앙심을 품었던 단체도 그럼요. 넣을 수 있고 자신의 이권 때문에 죽여야 되는 어떤 다른 단체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문경 TV님이 노영희 변호사 수거 명단에 있어요 그러는데 나 못 봤어요. 없어요. 내 이름은. 수거 명단에는 없는데. 문경 TV님 어디서 봤어요? 근데 지금 봤으면 이게 우리가 얘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잖아요. 진짜로 그때 될 뻔했다니까, 계엄 진짜. 당시에 네. 정보사 1차, 2차가 100여 단에 네. 그때 기갑여단인가? 그러니까 기갑 여단장. 여단장도 와 있었다고 하고 그 롯데리아 2차 회동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 사람? 왜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HID 요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바로 수사 2단이거든요. 노상원이 직접 지휘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어. HID 요원들이 뭐 하려고 거기 가 있냐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HID 요원이 지금 이제 수사팀을 체포조를 꾸린 거잖아요. 1조, 2조를 꾸려가지고 1조는 제일 먼저 이재명 잡으러 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드러나 있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체포하는 공식적인 라인인 거고 체포 1, 2조를 나눈다고 하면 예. 수사 2단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체포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처럼 소구 대상이 되는 거 수집소로 끌고 가서 그런 경우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HID 요원은 그냥 최종의 요원 중에 최종의 요원만 뽑아다 갔다가 38명인가 뭐 모아놨다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지시하면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인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용어가 너무 이상해요. 용어들을 수거? 이런 용어를 써요. 뭐 수거 또 뭐 군에서 쓴다는 거야. 군에서 그런 말을 써요. 노상원이 그런 네. 표현을 썼다는 우리를 거잖아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물건이야? 군에서 자기가 쓰던 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계엄도 쓰냐고. 행사라고 하고 그 예전에 그 얘기 우리 잠깐 보도 나왔었잖아요. 북한에 HID 요원 파견했는데 들어올 때 얘네들 그냥 수거해버리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말이 너무 기분 나빠요. 이게 저 폭탄 조끼 입혀가지고 그렇지. 터트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도 수거란 표현이 등장하는 건 이건 폭사, 노상원이 봐봐 폭사, 수거, 그다음에 뭐 어디 그 체포해서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 뭐라 그래 그거를 수집? 수집소. 도대체 뭐예요 그게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는 뭐야? 그럼 자기는 우리를 정말 무슨 기계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딱 위에서 높은 데서 우리 지켜보면서 얘는 여기 놓고 얘는 여기 놓고 얘는 얘랑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런 거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군에서 우리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군경보다 군대 일반 갔다 병사 왔어요? 물값이 더 싸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긴 뭐라고? 보호품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군경. 군경보다 사람이 더 싸다고? 그러니까 가치로 매긴다고 하면 보급품으로 보면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난 반응이 늦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요? 29개월 했어. 29개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군생활. 말을 해? 우리를? 네? 사람 민간인이 그렇게 불러? 군에서 그렇게 해요. 진짜 그 나는 김래평가 너무 실망인데? 모르지 참.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지? 아니, 저는 지금 28.5개월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왔어요? 네, 그때는 그거 봐요. 30개월에서 맞아. 조금씩 줄어드는 영어 시기였어. 좋아, 영어를 좋아. 사용하는 일단 카투샤 정보부대. 아니야? 카투샤?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 정보부대. 정보부대. 봐봐 카투샤 정보부대. 갔다 왔잖아 카투샤. 아니 카투사는 군인 아니야? 아 잠깐 아 카투샤. 주한미군에 파견됐어 카투샤 군인 카투샤 아니야? 안 쳐. 어디 갔다 왔어? 대한민국 네. 육군이 육군, 인제에서 그래, 있었어. 좋아. 육군. 29개월 쳤어. 나는 0.5개월이 더 길었어. 그 내가 생활이. 육군이었죠. 대한민국 육군인데 주한미군에 파견됐을 뿐이야. 잠깐만 파견됐다고. 김민아가 이상해. 김민아 태도가 불량해 보여. 저 수원시 건성구청에 저거봐 아주 멀쩡한 이번에 사람이. 최전선에서 저 멀쩡한 사람이야. 아이, 그래서 참. 자주 섞인 얘기로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야, 우리는 군견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음. 이 사람은 3스타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음. 정보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군에서 사용하던 그 용어가 아직도 자기 입에 평생 군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난 그래서 너무 아마 그런 이상해. 정보사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나 그런 걸로 볼 때 행사라고 하는 것, 계엄대 행사라고 하고
누구를 수거한다고 할 때도 뭐 없애버린다고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식으로의 표현을 은어처럼 사용을 했던 것 같아.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여기 이재명 대표 미필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미필인 거는 이분들이 한 거랑 다르죠. 그분은 완전히 장애가 생겼는데 28.5개월 했다니까. 장애가 생겨가지고 못 간 건데 그걸 그렇게 28.5 연결시키면 안 개월 되지. 했다고요. 그러면 김민아는 왜 구청에서 근무했냐고. 네. 뭐길래. 뭐가 그럼 있겠지.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슨 막 부당하게 뺀 것처럼 그래, 지금 부당해 보여요. 완전히 지금 아니 그때 기준이 있겠지 뭐 4급이나 5급 됐겠죠. 그러니까 왜? 아니, 왜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막 뭐가 무슨 있을 거야. 범죄자처럼 다음에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이것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말을 해봐, 말을. 그만하고 김성훈 이거는 아, 진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건 냄새가 진짜 많이 나네. 그러니까 그 서버는 절대 못 내주겠다는 거고 김성훈한테 모든 게 다 있다는 건가? 뭐를 몰라. 어떻게 해석해?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맨날 나오는데 저도 맨날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네. 이거는 검찰이 이거 내주는 순간 이 서버 비화폰 서버 이거 까지는 순간 자기네들이 너무 곤란해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게 이런 시무정인가 그냥? 이런 얘기가 시무정이야? 나와. 그러면 심정 시무정이랑 시무정하고 박성재나 통화했다는 아니, 얘기 나와요. 이 정도 네. 사안인데 심우정이 그걸 모른다? 이거 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는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아폰 서버가 핵심인 것 같고 음.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사람이 김성훈 차장인 김성훈이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라는 자가 야 이거는 내가 허가 안 해주면 압수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제 이제 반려한 거는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렇죠. 김성훈을 구속하지 마. 근데 지난번에 이제 확인한 게 비화폰이라는 걸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막 뿌렸지 않습니까? 비화폰. 거의 안 갖고 있는 뿌리다시피 사람이 했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저기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비화폰 서버를 까면은 통화 기록이 막 나올 텐데 물론 그게 남아 있는지는 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데 이걸 받은 사람 중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대검 차장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대검 차장이 받았어. 그렇죠. 대검 진동이 차장이 있어. 받은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그럼 받았어요. 검찰총장도 받았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비화폰 서버로 압수수색을 만약에 하거나 하면 이 김성훈이 없어져가지고 막아줄 사람이 없어져서 압수수색에 성공을 하면은 통화 기록이 나오든 비화폰을 받은 녀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도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반려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은 법원의 판단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갈 것 같은데 왜 자꾸 반려하나 검찰 단계에서 그치. 뭐 구린 게 있으니까 반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 대검 같아요. 차장이 넘버 2입니까? 넘버 3인가? 대검 차장이면 너무 높아요. 너무 크죠. 그쵸. 검찰총장 바로 밑이지. 총장 바로 미치죠. 대검 차장이면. 그럼요. 그럼 넘버 그럼 2가 받았는데 대검에서지 대검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따로 따지죠. 하여간 넘버 2건 넘버 3건 이 사람이 받았으면 검찰총장도 당연히 받았겠다. 그리고 심우정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 보여. 다 자기네끼리 항상 그 전화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거야. 이게 괜찮으십니까? 뭐 어떻게 해도 됩니까? 그러네. 이거를 경호처장의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전화해 가지고 만나러도 가고 따로 연락도 하고 내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계엄 때. 언제 이렇게 많이 나눠졌나 그렇죠.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2023년 4월 윤석열이 검사 2024년 시절부터 4월 썼던 네. 휴대폰을 계속 쓴다고 보도가 언제 처음 됐는가? 오랫동안 이게 쓴다 최상병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알려졌었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최상병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고 그거 확인이 왜냐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약간 사과하는 식의 국민 담화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그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을 스스로 해버렸잖아. 근데 그건 한참 나중 일이고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계속 검사 시절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첫 보도된 거는 그보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겨울 12월쯤인가 재작년 말쯤이었단 말이에요. 2023년? 먼저 나왔어요 그 소식은. 그때 뜨거했을 수도 있어. 내가 뭔가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이게 일반 전화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 버리는구나. 통신 기록 조회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화폰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야, 안 되겠다. 야. 비화폰 다 나눠줘라. 내가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김건희 통화 내역도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끼리 보안 뭔가 점검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보안 매뉴얼에 따라서 대통령이 통화 가능한 사람
영부인이 통화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비화폰을 대거 나눠줘 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계엄에 참여를 했던 군 사령관들이 작년 3월쯤인가가 비화폰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계엄이 준비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 다른 수단도 다 많은데 뭐하러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한테 비화폰 나눠줘 가지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게 만드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군사령관 사무실 같으면은 비화폰이 다 있어. 그건 보안폰일 거예요. 아마 유선 전화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다. 굳이 휴대폰으로 따로 나눠줘야 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그렇게? 그냥 합참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면 되는데. 합참 의장이 들고 있다면 또 모를까?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3월부터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계엄이 준비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볼 땐. 왜냐하면 계엄이 아주 구체화됐다고 하는 걸 여인영 말로도 한 10월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비화폰을 나눠줄 거면 한 10월쯤 나눠줬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줬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통화 다 나올 수도 있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받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뭘 했는지 비화폰 가지고 뭘 했는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을 누구 시킬 거냐 이때부터도 그러니까 아마도 받은 시점은 대검차장 되고 나서이겠지만은 그때도 사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중에 1명으로 이진동 씨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의 심우정이냐 이진동이냐 구도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설한 신문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죠. 그랬는데 자기랑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기랑 이 사람이랑 둘 중에 하나 검찰총장 되는 구도인데 라고 한 사람을 대검차장을 시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이랬나 싶은 저는 이 구도고 그다음에 심우정은 민정수석 김주현이랑 통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진동은 그 당시에 보면은 윤석열이 뭔가 이진동을 아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설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자가 특수 라인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가지고 검찰총장은 못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왜냐하면 특수통들이 뭐 하다 보면은 막 칼을 쓰고 싶어하고 뭐 이러니까 나중에 반기를 드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찰총장은 안 된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설을 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비화폰 주고 만약에 거기는 직통 라인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수 라인은 직통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심우정이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심우정은 민정수석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검찰을 2중 3중으로 관리하고 장악하고 한 상태이지 않았나 싶은 이런 어떤 정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선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검찰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관련돼서도 검찰을 지금 완전히 2중 3중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뭔가 임무를 주고 싶었을 거고 임무를 줬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를 막기 위한 지금 행동들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러운 거죠. 난 심우정은 못 받고 이진동이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아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왜냐하면 심우정이 약간 좀 성격이 유하고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스타일이잖아. 착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착해요? 법조계의 일반적인 이제 평은 심우정 착하다. 착하다기보다는 좀 순해 보이는데 순하다. 순해 보이는데 착하다는 좀 이상하다. 순하다. 순하다도 아니야. 순해 보이는데야. 순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이쪽에 누웠다 저렇게 누웠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지금 말한 거랑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다르네. 예, 순해 보이는 거는 맞다. 그래서 자기가 막 강하게 자기 주장을 어필하지는 않는다. 주장 자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맞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를 들면 얘가 조금 세서 김성환이 좀 세면 김성환한테 조금 친절하게 뭐 예를 들면 최경영이 세면 최경영한테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N님이 최경영 노영희님 옳은 목소리 명확하고 크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크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왔다가 이제 구치소로 돌아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돌아갔고. 이상하죠 그거. 예, 조된 변호사는 그 계속 뭐 말싸움을 시도를 하다가 가방 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심판정을. 조된 변호사 원래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네. 예,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다.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그냥 심판전으로 나가버리고 대통령은 왔다가 그냥 호송 차량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갔다. 드라이브하러 왔다 갔다 했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하나? 그러면은 근데 알리바이? 그냥 우리는 이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알리바이를 지금 뭐 이렇게 하나씩 액션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는 거죠. 예. 지금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종의 내란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지층을 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 때도 했던 카퍼레이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면서 시위자들이 계속 헌재 앞에 와가지고 극렬 시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은 와서 조금 더 거세게 어필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일종의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 대리인단이 얘기를 해줬겠죠. 오늘로 그냥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증인 3명 채택하고 난데 바로 최후 변론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줬고 나름의 뭐 회의를 했겠죠. 같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승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액션을 지금부터라도 취하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다른 액션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리인단 다 사퇴하거나 이런 카드가 또 하나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사퇴할 때도 그렇게 고분고분 사퇴하지 않을 거고 사퇴하고 난 다음에도 헌재 만약에 최종 결정이 있다고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더 만약에 극렬하게 뭔가 시위가 일어나도 부추기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와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 다시 대통령을 어떻게 임명하면 계속 시킵니까? 직무복귀 시킵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조 총장이 얘기했었잖아요. 국회 봉쇄는 조지호하고 김봉식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받았다는 곽종건 전 사령관과 조지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실제 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다. 여인영이 일부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게 예하보대로 확인된 건 맞지만 이 위치 확인이 체포 명단 위치 예. 확인이에요. 정보사를 통해 가지고 백여단 방첩사와 협조한 경찰 누구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거나 협조한 사람은 없었고 실제 체포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지. 결국 이 모든 행위가 그 선동을 위한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포기한 것 같아요. 거의 다 한편으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파견 나왔던 그 대통령실에 파견 나왔던 사람들 다 당으로 복귀하고 지금 절반 이상이 그렇게 지금 정리 수순에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용산 측에서는 아니다, 안 그럴 거다 뭐 말은 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은 안 돌아가기로 했고 절반 이상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지. 빨리 당에 들어와서 정리하자. 경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실 가서 뭐 하니? 그러네. 대통령실 저 사람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 최후의 순장조 정진석 등을 남기고는 그렇지. 순장조만 남기고 가야지. 그냥 필수 인력 남기고는 가야 되네. 국민의힘으로. 주반 야대잖아요. 어. 낮에는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네. 밤에는 대선 준비. 대선 준비하는 거고. 근데 대선 준비를 하는 것 근데 자체가 안할 수가 없어. 후한무치 않은데. 안 할 수가 정말 없지. 후한무치해. 자기들끼리 계산이 뭐 대단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반 야대의 그 계산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주자들도 어쨌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부수 유권자층이 분열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너 입장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대권 주자들한테. 근데 지금 탄핵 찬성 주자들이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오세훈 애매하게 지금 하지만은 처음에 탄핵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탄핵 찬성파로 어쨌든 분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승민, 한동훈,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다 탄핵 찬성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면. 그러네요. 근데 탄핵 반대 누구냐? 뭐 김문수, 뭐 홍준표 홍준표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음. 그러니까는 또 있지 않나?
아니, 권성동도 둘- 있잖아. 권성동. 근데 이제 권성동은 뭐 대권 주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네. 지금 딱 나와 있는 대권 주자 김문수, 홍준표 정도니까 김무성 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어. 아직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대권 주자로서 이제 발돋움하면서 누구야 그게? 그게 예를 나경원? 들면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행보가 요런 거다. 아 그러면 설명이 되네. 네, 그런 얘기들을 막 그러면 다닌다는 설명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들이 지금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밤에는 모여서 자 이제 자기 사무실 가가지고 대선 어떻게 하지? 계산이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실 가 있는 애들 빨리 와, 빨리 불러들여. 캠프 꾸려야 돼. 아, 보견성님이 채팅창이 지저분하다.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민주진영은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요쪽은 탄핵 찬성.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윤상현은 탄핵 반대. 근데 이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다수인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빠돌이들이 돼가지고 빠순이가 돼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가 돼서 이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서부지원 폭동이나 일으키고 그거가 서부지원 폭동이 그럴만했다. 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민중의 의거다. 의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윤석열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보견성님 말씀대로 민주당도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되거든. 지지자들도 지금 가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참 조심해야 돼. 보견성님 말씀이 지금 맞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뭐 전쟁이 났나요?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난 채팅 잘 모르는데 채팅창에 뭐가 있어? 보견성님의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리고 싶어. 보병사님이 누구야? 앞으로도 이런 거 이거는 지금 현대 정치는 누구 리더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나타나가지고 야 따라와. 그게 그렇게 안 돼. 아이, 안 되는 거 이번 계엄이 보여줬잖아요. 안 돼. 절대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권력을 쥐고 따라와 그런데 안 따라가잖아. 그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극렬 지지자가 되면 안 된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권을 잡는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굉장히 그러니까 삼각형 그렇지. 꼭지점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금방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대와 희망과 또 변화를 향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게 음.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한 3번 잡아봤으니까 이제 음. 알 거야.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맞아요. 예. 그럼 바로 바뀌어. 바로 그럼.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다시 또 민심은 또 바로 바뀐다. 민심은 또 바로 바뀌어. 그럼 다시 또 계엄하고 아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민심을 잘 다독이면서 그러면서도 설득할 거는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건 뭐 그래도- 장기 과제니까 그런 네. 거고요. 국민의힘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뭐 기생충이든 뭐든 간에 밑밥을 줘가지고 괴물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예. 자기 지지자를 괴물로 만들었어. 음. 그런 다음에 괴물한테 뜯어먹힐까봐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볼 때는 차별화 못해요. 차별화하는 사람이 나와서 더 반대편에 가 있으면 더 차별화 못해. 예. 한동훈 나와가지고 내가 위헌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냐 개혁.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하고 나하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 얘기까지 끝냈다. 약속까지 다 했던 거다. 근데 맘 바꿨다.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나경원이 만약에 난 정치할 거야 그리고 대선 후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한동훈하고 달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겠어요. 나 그동안에 윤 대통령 탄핵 나 그 반대했어 싸웠어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척점이 만들어지면 자기들끼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이나 평론가 더 붙이실 말씀 있어요? 너무 더 옳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늘 힘들어하다니까 저렇게. 감히 고수들의 말씀에 제가 네. 뭘 더 붙이겠습니까? 네. 군대의 오늘은 비밀이나 밝히고 가요. 말 안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 저기 갔다 오는 것 같아. 네. 저야 뭐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경청하고 아니야? 우리 얘기를 막 곱씹고 있었어. 아 그래? 얘만에 틀리다 맞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죠.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들 옳으신 말씀들만 하실까. 그래서 저의 이제 내공을 늘리기 위하여 정진하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그 거죠. 말이 더 기분 나빠. 아니 좀 너무 아니 좋은 이상하지 말씀 않아? 드려도 왜 기분이 나쁘다고? 야 진짜 뼈가 이렇게 있는 말 같네. 이렇게 뺨을 뼈가 맞네. 있어. 뼈가 있어. 니들이 다 해봐야 내 내공에 안 돼. 아니 뭐 근데 이런 이야기인 여기 것 같아. 댓글에 미소뿌님 바보님 아, 민나쌤 너무 귀여워. 이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민나쌤 너무 귀엽대.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귀여워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해? 그걸 이 아는 사람을? 것 같아. 개취야. 개취야?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치가 저렇게 많아? 다 나뉘는 거야. 왜 이런 구박을 당하면서 여기 계속 나와야 됩니까?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컨셉이잖아. 아니, 우리 좋아하잖아요. 좋아. 이런 컨셉 아주 좋다. 네. 광고를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이 됩니다. 이런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함께 드립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이름도 산삼 순백, 산삼의 본향 지리산 함양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4,000건이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2월에는 순백, 산삼 1+1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도움되는 산삼 젤리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수출품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월에도 온 가족 겨울 건강 관리는 산삼 순백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1666 할 때 6을 몇 번을 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 666, 6 3번. 6 3번이죠. 6 3번이에요. 1666-1080. 그게 4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 아, 헷갈릴 것 같아. 1666-1080. 근데 발음도 힘들어. 아예 발음이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